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했을 때 그다지 무리하지 않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8박자 안에 한 동작씩을 넣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 꿈이, 그러면 푸른 언덕에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동작을 반복해서 한 동작을 2개로 이렇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맑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좀 쉬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외워서 제가 배운 거를 습득을 해서 그대로 가서 하려면 조금 어렵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외우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조금 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쉽게 안무를 구성하면 아이들도 좀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니까요. 같은 동작을 2번씩 반복해도 좋고, 또는 좀 이제 여유 있게 조금 쉬어주는 동작으로 이렇게 그 모든 동작에 왜 하나, 둘, 셋, 넷 들어갔던 그 여유 동작의 박자를 아예 그냥 쉬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쉼표처럼 그냥 왜 처리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쉼표를 할 수 있거든요. 파란 하늘 꿈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맑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음에 아빠 찾아음에 울상을 짓다가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동작을 복잡하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손요일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왜 가사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옛날 옛적에 뭐 꼬마 신랑이 장가가는 첫날 밤에 오줌 쌌네, 그런 어떤 그 노래에 비슷한 그런 음률과 그 가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저는 동작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과 같이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작을. 예를 들어서 이제 레크레이션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파란 하늘 또는 햇빛이 비친다, 습속이다라든지 어떤 정형화된 동작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른다, 또는 바람이 분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또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동작들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재미없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콩 넘어졌어요. 여보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개미야 얼마나 아프니. 이게 동작이 그냥 왜 동요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어른들 가요나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보다는 조금 순수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끄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가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콩 넘어졌어요. 또는 여보세요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개미야 이렇게 개미야, 또는 개미야 얼마나 아프니, 이런 식의 정형화된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면요, 얘들아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만든 동작이 있어요. 아이들만 상상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하고 좀 따뜻한 동작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개미 한 마리는 걔네들도 친구들도 이렇게 말한 동작이 어느 날 하면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저도 선생님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어떻게 할까? 너희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요. 어느 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순이가 말한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개미 한 마리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아이들만 상상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동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동작이 이거예요. 그 총체적인 동작이 뭐 이렇게 박자를, 그 친구들은 박자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는 안 만들거든요. 그냥 그 느낌대로 왜 어떤 특유의 느낌이나 감성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 수 없는 동작을 만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콩 넘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개미야, 개미야, 얼마나 아프니. 이런 동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기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왜 오글오글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그 친구들이 찾은 동작이 이거예요. 어느 날 개미 이렇게 콩 넘어졌다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동작이 너무 예뻐서 그대로 썼거든요. 콩 넘어지잖아요. 근데 왜 우당탕 넘어지고 이런 거 말고 살짝 콩 넘어지는 것 같이 콩 넘어졌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왜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빨리 하면 뭐 이렇게 구급차도 빨리 오고, 또 걔가 넘어졌으니까 아프니까 빨리 전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개미야, 개미야, 얼마나 아프니. 근데 이제 이게 취향이, 어른들은 막 그 노래가 뭐가 좋아 그러겠죠. 케이팝 노래라든지 이런 가요라든지 이런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동요나 예쁜 동요나 또는 뭐 솔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상당히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끌고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단순해서 즐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아이들이 왜 정서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동작이니까 정서적인 게 왜 굉장히 많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개미가 이렇게 막 지나간대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미가 이렇게 하다가 지겨우면 파리로 바꿔요. 그랬더니 이런 동작이 나왔어요. 어느 날 파리 한 마리 콩 넘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파리야. 인데요. 애들 표현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개미 한 마리 노래 끝나고 파리 노래하고, 파리 넣어서 노래하고, 바퀴벌레 넣고, 풍뎅이 넣고, 벌 넣고, 그 한 5-6가지를 다 집어넣어요. 그 왜 생태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그런 동작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면 이 노래 한 곡으로 한 10분 정도를 같이 아이들하고 놀 수가 있거든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콩 넘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노래로 넘어가지 말고 이 노래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날에 이렇게 오늘은 박자가 너무 느리구나, 오늘은 빠른 어느 날 개미 한 마리를 하자꾸나. 그러면 왜 그걸 되게 빨리 하는 거야.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꼭 넘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개미야, 개미야, 얼마나 아프니. 이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느리게 한번 해보자, 또는 뭐 속도를 80으로 올리자, 뭐 속도를 10으로 줄이자. 그러면 이제 느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개미 한 마리 콩 넘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느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코끼리 한 마리, 코끼리 2마리를 뭐 이제 뭐 이렇게 왜, 또는 뭐 빨리 했다가 참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쪼로록. 이제 2마리 늦어져요. 무거워지니까 참새 2마리, 참새 2마리가 날아왔어요. 쪼로록. 참새 3마리 해서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또는 그거를 갖다가 다른 동물로 계속 넣어져서
이게 손유이 하나 가지고 휙 지나가고 손유이 하나 가지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 조금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조금 시간을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레크레이션적으로 같이 갖고 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